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아오모리현의 한 건물엔 1984년부터 누군가가 붉은 물감으로 괴상한 문양의 낙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지워도 다음 날이면 낙서가 새롭게 생긴다고 한다.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확인을 한 사람들은 놀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벽에 낙서가 혼자서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1994년에 낙서가 있는 벽면 쪽의 방에 살던 한 청년이 죽자 그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기이한 것은 그 청년은 손목을 긋고 죽었지만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의 몸속에도 집안 곳곳에서도 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중반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투숙한 어떤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러 나갔으나 방 문을 닫는 순간 남자는 문 앞이 아닌 벽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놀란 그는 방 열쇠를 보았으나 방에 번호가 없는 열쇠였고, 주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열쇠는 없던 열쇠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잔 셈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열쇠는 사라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60년대 초 한국의 한 시골에 있는 산에서 아이들이 놀던 중 한 아이가 검은색 쇠공을 발견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갖고 놀던 중 A라는 아이가 볼일을 보러 갔고, A가 볼일을 다 마쳤을 때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A가 놀라 그곳으로 가보니 아이들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었다. 그 쇠공의 정체는 수류탄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캐나다 북부의 어느 숲에는 현지인들에게 시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낡은 집이 있다. 어느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그곳을 몰래 들어갔으나 집 안에는 낡은 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거기엔 아주 머나먼 고대에서부터 먼 미래까지의 일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2명의 관광객은 그 책을 가지고 나왔으나 때는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낡은 책을 보려고 했으나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그저 단순한 가이드북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20년간 무엇을 했던 것일까? 다섯 번째 이야기. 포르투갈 어느 마을에 살던 코레오네라는 남자는 예언 능력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 하지만 어느 사람들도 그의 말을 믿지 않자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했다. 3년 후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남자는 그 다음날 실종되었다. 그리고 3년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무서웠던 것은 코레오네라는 이름의 사람은 마을의 출생 기록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80년대 말 노르웨이에 있는 하얀 절벽이라는 곳에 러시아 사진작가 2명이 촬영하러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절벽은 평범했고, 실망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사진을 현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절벽엔 수많은 하얀 손이 무성하게 나와 있어 절벽이 마치 흰색인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절벽은 자살 명소였다고. 다행히도 사진을 찍은 다음부턴 자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은 2명의 사진작가는 실종되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70년대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마을에서 주민들이 동시에 한 남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밤늦은 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창과 비슷한 것이 몸을 관통한 어떤 피투성이의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을에서 공사장 일을 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수색 끝에 공사장 부근에서 쇠파이프가 등에 박힌 채로 죽어있는 청년을 발견. 늦은 밤 혼자 일을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문 앞에서 발견한 시각은 남자의 사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였다. 8번째 이야기. 2008년 일본의 A라는 사람은 구글 지도를 찾아 자기 집 주변을 보고 있던 중 A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 이상한 건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신기하게 여긴 A씨는 바로 나가 그 건물이 있는 곳을 보았지만 그곳은 평범한 공터일 뿐이었다. 이사 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가 라고 생각한 A씨는 사진을 찍은 날짜를 보았지만 2030년 2월 22일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A씨는 집 옆의 공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옆엔 공책이 있었는데 2030 건물은 그곳에 있었다 라는 글귀만 적혀 있었다. 9번째 이야기. 컴퓨터에 자살해라 라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사람은 5분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살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걸 이용해 지구 인류의 절반을 없앨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일을 하려면 슈퍼컴퓨터 수백 대가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1980년대 영국 하트필드에 있던 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브라는 남자는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부르던 중 벽 너머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한 이 여자는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틀 후 남자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앨리스가 있는 벽을 허물었지만 사람은 없고 앨리스라는 제목의 초상화 한 장만 있었다고 한다.